자, 오늘부터 21년도 모의고사를 할 건데 그 제가 보강 문자 보낸 거 다 확인하셨죠? 네.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제부터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 결석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하루에 진도를 6개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네. 총 지문의 개수가 16개입니다. 16개. 21에서 24번, 29에서 40번까지 총 16지문이에요. 보강을 제가 이제 수요일날 잡았죠. 8시 반에. 그래서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8시 반부터 이제 보강을 하게 될 텐데 보강을 할 때도 보강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이번 주에 3번 수업이잖아요. 3번 수업 동안 18지문을 다 끝내야 됩니다. 16지문을. 그러면은 5, 5, 6 하거나 6, 5, 5 하거나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자습서랑 단어장 정도까지 드렸습니다. 단어도 졸라 많아요. 400 몇 개 있어요. 아까 보셨죠, 단어? 선생님, 저 자습실이 이거 녹화하는데 가지러 빨리 갔다 와. 왜 놓고 와, 이씨.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과서랑 19년도 모의고사 할 여유가 없어요. 할 여유가 없어. 근데 내가 100% 장담하는데 다 하신 분 있어요? 교과서랑 19년도 모의고사 그 전부 다 끝낸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없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의 원래 목표는 지난주에 끝났어야 된 거야. 얘들아 시험 언제야? 다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화요일 날 시험입니다. 화요일 날 시험. 다다음 주 화요일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2주밖에 없어요. 2주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진도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로 이번 21년 모의고사를 끝내야 됩니다. 단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워크북, 도식화, 변형 문제, 데일리 테스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번 주부터는 훨씬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등원 시간이 보자. 월요일날 7시 반.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도 7시 반. 금요일이 6시죠. 그렇죠?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일찍 올 수 있다면 차라리 일찍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찍 와도 데일리 테스트를 못 끝낼 겁니다. 그 정도 분량이에요. 일찍 와도 10시 전에 못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요,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 집에 안 보낼 생각이에요. 완료 안 된 거는. 왜? 집에 가서 보내라 해갖고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안 보낼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2주 남았잖아. 이제 얘들아 이번 시험 끝나면 한동안 내신 대비 없어요. 한동안. 얼마나? 무려 5달이나 없습니다. 5달이나. 4달이라고 했다. 4달이 없어요. 시험이. 물론 이제 그때 띵가띵가 놀라는 건 아니겠죠. 내가 맨날 지겹게 얘기하는 6개월.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띵가띵가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마음 먹고 이번 2주만이라도 진짜 불꽃 태워보자. 불꽃. 알겠죠? 자, 열심히 해보자고. 이번 11월 모의고사 여러분이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문들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내가 말하죠. 우리 반은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낮은 거 갖고 쌤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21번부터 갈 길이 멀죠? 오늘의 목표는 30번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 그래서 30번까지는 총 6질문입니다. 21, 22, 23, 24, 29, 30 총 6개예요. 여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표정 보면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이해됐어? 이거 물어보는데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빨리 하시는 게 차라리 시간 단축이 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이번 11월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및 어법이 나오는 지문이 총 4지문이 있죠.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 서술형 나온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네가 따로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21번은 서술형 나와요. 처음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 건데 가기 전에 앞서서 항상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1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 행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문장에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이게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라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많은 사람들, many 자체가 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blame이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blame에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A, 여기가 B야. 또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blame A for B거든요. B에 대해 A를 비난하다 이런 뜻이야. 뭐 탓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A를 탓하다,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 됐어요? 이런 수거입니다. A, B, A, B, A, B가 3개 나온 거예요.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 or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탓한데 뭐를 뭐의 탓으로요? fossil fuel industry를 탓한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산업을 탓한대요. 뭐에 대해서? pumping greenhouse gases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또 burning rainforest에 대해서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기 뭐냐, 그 열대우림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요, 농업 부문을 탓한답니다. 또는 패션 산업을 탓한대요. 뭐에 대해서? 과도한 옷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탓하냐면요, 생산을 탓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생산을 탓한다고. 이거 다 생산 아니에요? 생산하는 업체 아니에요? 화석연료 산업이고요, 농업 부문이고요, 패션 산업이고, 다 생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쪽을 탓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첫 문장은 정리해서 쓰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후 변화의 원인을 생산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됐어? 기후변화의 원인을 생산으로 돌린다는 거야. 생산. 됐어? 아니 공장 돌아가니까 기후가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공장을 안 돌리면은 기후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첫 문장이 딱 보자마자 뭐냐면요, 얘가 그냥 전형적인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이 뭐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하죠. 그렇죠?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 반박이 나와야 돼요. 반박. 그 반박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번 나왔죠. 됐어요? 하지만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무엇이 이러한 산업 활동들을 드라이브 하느냐, 가동시키느냐? 바로 우리의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생산으로 돌린다며, 생산을 탓으로 돌린다며, 근데 생산을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왜 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거 아니야?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신발을 안 신어, 그럼 신발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있기 때문에 생산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돌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is a summed product랍니다. 총체적인 산물이래요. 뭐의 산물이야? 각 사람의 행동의 총체적 산물이랍니다. 각 사람 행동의 총체적 산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수요라는 거죠. 수요 때문에 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지금 요 두 문장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반박이 되는 거야. 즉 주제입니다. 주제. 됐어?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벌써 나왔네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는 뭐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야 이거. 우리가 소비를 안 한다면 생산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기후변화는 공장을 많이 돌려서 공장으로 인한 각종 폐수라든가 그런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장을 안 돌리면 돼. 그렇죠? 근데 공장을 돌리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공장을 안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야. 애초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반박까지 나왔으니까 for example 예시 나오죠? 바로 봐볼게. The fossil fuel industry. 자, 화석 연료 산업은 is a popular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scapegoat는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희생양이라는 뜻이거든. 희생양. 그러면 화석연료 산업이 가장 대중적인 희생양이래요. 뭐에? 기후 위기에 있어서. 됐어? 희생양이라고 표현했잖아.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화석연료 산업을 제일 많이 깐다는 거야. 됐어? 아유 저거 맨날 저 화석연료 저거 돌리고 이러니까 기후가 변하지 이러면서 깐다는 거야. 근데 이 필자는 참고로 미리 말하면 그 까는 사람들을 까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 까면 안 된다고. 왜? 깔 거면 화석연료 쓰지 말아야지. 화석연료는 열심히 쓰고 있는 주제에 저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변화 일어난 거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이 drill이라는 게 아래 보면 시추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강아지 이름 아니고요. 시추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하 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석탄이나 이런 거. 그 지하 자원의 탐사를 위해 뚫는 거 있죠. 드릴 같은 걸로 뚫는 거. 그런 거를 시추하다라고 표현해요. 됐어? 어쨌든 간. 그러나 왜 그들은 시추하고 화석연료를 태우느냐라는 거예요. 즉 생산을 왜 하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맨날 까이잖아. 그럼 생산 안 하면 안 까일 거 아니야. 근데 왜 생산하냐 이 말하는 거야. 그럼 왜 생산하겠어?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하겠죠. 다음 내용 볼까? We provide them.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한대. 뭐를요? Strong financial incentive를요. 강력한 금전적인 동기를 제공한답니다. 선생님, 강력한 금전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일반인, 즉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그들에게, 즉 화석연료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해준대요. 즉 우리가 돈을 내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럼 돈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소비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됐어? 즉 무슨 말이냐? 몇몇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을 가잖아요. 비행기나 자동차로요. 어떤 비행기나 자동차냐? 당연히 화석연료를 태워서 가는 비행기나 자동차겠죠. 됐어요? 물론 지금은 전기차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솔린이나 경유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뭔데요? 이 사람들한테 돈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아니야? 소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요 전기를 또 낭비한대요. 어떤 전기냐? Generated by burning fuels in power plant. Power plant는 발전소예요. 이거 플랜트 식물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움으로써 발전되는 생산되는 전기를 쓴대요. 사람들은요. 우리 대부분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산되는 게 그 화력발전소일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화력발전소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또 다음 거 볼게요. 몇몇 사람은 사용하고 throw away 버린대요. 플라스틱 제품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제품이 뭐로부터 얻어졌냐? crude oil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crude oil은 원유예요. 원유. 그러니까 원유로부터 얻어진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이 석유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유로 생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은. 그러면 원유로 얻어진 플라스틱 상품을 사용하고 버린답니다.
그러면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요. while 뭐 하면서요? engaging in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행동들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 뭡니까? 무슨 뭐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쓰고 플라스틱 제품도 쓰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고요? 화석연료 산업을 비판하는 거야. 이것 자체가 뭡니까? It's a slap in our own face. 우리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리는 것이랍니다. 자기 뺨 때리는 행위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요.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진짜 기후변화를 걱정한다면은 여기서 말했던 행동들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행동들을 다 안 하면은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 공장은 알아서 문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면서 뭐라 한다고요? 완전 이거는 뭐 자기 얼굴 뺨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한때 그 몇 년 전에 일본 불매운동 막 그거 한창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 뭐 제품 불매운동 한다 하면서 그 제가 뭐 불매운동 인증합니다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소니 거고 카메라가 저기에 막 플레이스테이션 있고 닌텐도 그 스위치 막 그거 막 품절 대란 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결국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바로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렵지 않지 내용? 오케이. 자, 우리는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만 할게요. 어차피 데이터학이나 변형 포인트는요, 다 제가 그 도식화에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자, 이것도 첫 문장,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해줄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뭐 딱 들어도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바로 가볼게요. 정보는 worthless가 돼요. 자, 여기 worthless라는 게 조금 중요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얘들아, valuable 하면은 무슨 뜻이야? 가치 있는 이죠. 그렇죠? invaluable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얘도 가치 있는 이예요. 이렇게 틀리는 거야. 됐어? priceless는 무슨 뜻일까? priceless 가치 있는 이예요. 얘도 봐봐,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됐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가치 있는 입니다. 됐어? 요 시리즈. 자, 가치 없는 시리즈도 그럼 써줘야겠죠? 가치 없는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worthless예요. worthless. 자, value로 써보자면요, valueless입니다. 이게 가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거예요. invaluable. valuable 앞에 in 붙어 있으니까 뭔가 반이어스럽게 생겼죠. 그렇죠? 그렇게 낚인 거죠. 방금 세훈이도요. 그렇죠? 가치 있는입니다. invaluable은요, 겁나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얘보다 더 상위 버전이에요. 됐어? 완전 최상위가 priceless입니다. price가 무슨 뜻이야? 가격이잖아, 가격. 근데 가격이 없는이잖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귀해서. 됐어? 진품 명품 같은 데 보면은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나오잖아. 왜? 겁나 좋은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이런 뜻입니다. 다 귀중한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worthless나 valueless가 진짜 가치 없는입니다.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혼동으로 잘 나옵니다. 특히 invaluable. 알겠죠? 요 단어 잘 알아두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보는 가치가 없대요. if 뭐 한다면 you never actually use it. 너가 실제로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야, 정보를 사용 안 하는데 정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 사용해야 가치가 있죠. 그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어서 far too often 너무나 자주 companies 회사들은요 collect 수집합니다. valuable 나왔죠.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어떤 정보냐?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end up 하면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런 거거든. 그럼 결국 묻히게 되는 그리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대요. 많은 회사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일단 수집은 하고 보는 거야. 근데 사용은 안 해.
그냥 묻히게 된다고요. 묻히게 된다고. 됐어? 이렇게 한대요. 그 이제 제가 뭐 그 기업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강사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이제 강사를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365일 모집하는 학원이 있어요. 막 대형 학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그 대형 학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왜 올리는 거냐? 진짜 365일 선생님을 뽑냐?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력서에 각종 정보가 있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그 정보 수집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학원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렇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런 거래요. 정보를 수집만 하는 거야. 활용을 하느냐? 활용은 안 해요. 수집만 하는 거야. 수집만. 일단 이어서 볼게요. They must ensure. 그들은 보장해야 된대. 여기 대생략된 거죠. 그들의 데이터가 is accessible. 접근 가능하게 해요. For use. 사용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At the appropriate times. 적절한 시기의 사용을 위해서 그 데이터, 즉 고객 데이터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걸 보장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컴퍼니즈거든요.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정보 사용을 가능하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래야 그 정보를 활용을 잘 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뭐 고객을 유치시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일종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끔 회사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예시예요. 예시.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For hotel. 자, 호텔의 경우는 이거 구문 분석 잘못 나왔는데 수정 좀 할게요. One appropriate time이 그냥 주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적절한 시기랍니다. 어떤 적절한 시기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For data usage가 이렇게 time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 사용을 위한 하나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호텔의 경우에는 is check-in at the front desk. 프론트 데스크에서의 체크인이래요. 체크인.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고객들이 호텔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프론트 데스크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있어. 내가 이제 호텔에 딱 로비에 갔어. 그럼 여기를 지금 제일 먼저 마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호텔 직원 입장에서 이 고객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자 I가 등장하면서 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예시를요. I often, 내가 종종 체크인을 한대요. at a 호텔에서요. 어떤 호텔이냐? I visit frequently. 내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답니다. 자, 여기 해석을 좀 알려줄게요. 여기 좀 잘 봐봐. 여기 콤마 나오고 only 나오고 여기 투부정사 나왔거든. 이게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중 하나인데요. 그딴 거 몰라도 되고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콤마하고 only하고 투 동사원형 나오면 이걸 해석할 때 그러나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뭐뭐 하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요, 투부정사와 only 사이를 보면은 요 놈이 껴있죠. 그렇죠? 요 놈 뭡니까? for의 목적격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나 얘가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나 얘가 뭐뭐 하다. 됐어?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 내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하는데, 그러나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처럼 주어니까 사람들이 to give no indication, 어떠한 표시를 보이지 않는답니다. 표시를 주지 않는데요. 어떤 표시냐? 뒤에 대실 동격입니다. 동격이라고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뒤에 완전 함정 나오고, 그들이 나를 나를 인식한대요. 뭐로서? 고객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데스크 직원들이 나를 고객으로서 인지하는 표시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지금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이 있어. 손님이 왔어. 그러면 근데 자주 방문을 했대요. 여기에 자주 방문을 했대 내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자주 방문했으면 아이고 오늘 또 오셨네요 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그냥 대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데스크 직원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아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우리 호텔에 100번 방문했구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방문했으니까 뭐 VIP 대접을 해준다던가 뭐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 마냥 대한다는 거야. 왜? 정보는 있어요. 무조건 있어. 왜? 아까 말했잖아. 회사에서 정보를 고객 정보를 계속 수집한다고 내용이 나왔었잖아 앞에. 그렇지? 무조건 내가 여기에 방문했다는 정보는 있어요. 근데 데스크 직원은 몰라. 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내가 여기에 방문했다는 정보는 전혀 수집만 돼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거랑 연결되죠. 이해돼? 첫 문장이 뭐라고 했는데요? 정보가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 없다라고 지금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깔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정보를 제대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깔려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회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고객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끔 보장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거 아니야. 접근이 가능하면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하겠어? 접근이 안 되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건가? 호텔은 must have pp 나왔거든?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호텔은 저장했음에 틀림없어. A record of my visits. 나의 방문에 대한 기록을 저장했음에 틀림없어. 왜? 회사 차원에서는 아까 말했죠? 정보 수집한다 했으니까. 그러나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그들은 만들지 않는데 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은 거야. 누구한테? 그 프론트 데스크 직원한테. 아까 말했잖아. 얘는 못 보는 거야. 정보가 있어 분명히. 정보는 분명히 있거든? 있는데 얘가 이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얘는. 아니 하루에 손님이 고객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내가 100번을 방문했든 500번을 방문했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봐봐. 그러면 그들은요. 회사예요 회사. 그들은 are missing 놓치고 있는 거야. 뭐를? A prime opportunity 주된 기회를 놓치고 있어. 어떤 기회야? To utilize data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수집은 했는데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야?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경험이야? Focused on customer loyalty loyalty는 충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더 나은 경험을 만들도록 데이터를 활용할 주된 기회를 놓치고 있답니다. 자, 쉽게 말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율이가 우리 학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다녔어. 근데 내가 선율이 이름을 못 외웠어. 아직도 막 얼굴이랑 이름을 막 못 외웠어. 그래서 내가 막 이름을 막 딴애로 불러요. 막 가연아 이러면서 막 내가 딴 이름 불러. 그러면 선율이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이름을 금방 외웠어. 막 예를 들어 한 2번 봤어. 막 건아 이러면서 막 2번 만에 외웠어.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아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자체가 되게 뭔가 좀 더 애착이 가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아니 하물며 그냥 동네 슈퍼를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네 슈퍼를 갔는데 내가 한 동네 슈퍼를 한 500번 갔어. 근데 나를 몰라. 이 가게 아저씨가 날 몰라. 맨날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전혀 몰라. 그럼 좀 섭섭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자주 가면은 이제 내 취향도 알고 아 오늘도 뭐 사러 오셨나봐요. 그냥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고객이 여기 이 가게에 대한 애정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아유 우리 뭐 VIP 손님 모셨네요 또 아유 오늘도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그냥 이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호텔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이 사람이 몇 번을 왔는지 정보를 열람이 안 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충성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보자.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자,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지 그게 10,000명이든지 심지어 1,000,000 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The goal is the same. 목표는 똑같대요. 그 목표가 뭐냐?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즐거운 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경험? That encourages loyalty. 충성심을 장려하는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그 호텔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건 근데 호텔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직종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올려버릴 기회를 놓친 거죠. 왜? 정보를 활용을 안 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고객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갑시다. 23번. 자, 여기는 서술형 나옵니다. 23번은. 20번 때 2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21, 23번이고 그 다음에 30번 때 2개 있었어요. 서술형 나온다는 거는 어법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찝어주는 지문 제외하고는 서술형과 어법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23번은 둘 다 중요하겠죠. 자, 23번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만 잘 잡으면 쉽거든요. 내가 일단 제목을 먼저 말해주고 시작할게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이에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해줄게. 제목이 뭐냐?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이게 이 글의 제목이거든.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근데 봐도 이게 뭔 말이야? 두뇌를 위한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말이 좀 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를 땐 그냥 지문을 보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We used to think. 우리는 생각하곤 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통념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곤 했대요. 한때 생각했대.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한대. 가볼게요. That brain never changes. 뇌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했다는 거예요. But 하지만 바로 나왔네요. 반박이. 뉴로사이언티스트인 리처드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답니다. 대절을요. 뭘 알고 있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뇌는 변화될 수 있다. 됐어? 이거죠. 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인데 specific brain circuits. 특정한 뇌 회로가 grow stronger. grow 뒤에 형용사 나오면 이게 잘하다가 아니고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면 특정 뇌 회로가 더 강해진대요. 뭘 통해서? 정기적,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 뭡니까? 뇌는요 변화가 가능하대요. 이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뇌는 변화 가능하대요. 뭘 통해서요? 규칙적 연습을 통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예요. 규칙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키워드가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규칙적. 그래서 연습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할게요. 이 문장이 주제입니다.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 뭔데? 뇌는 변화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통념이에요. The brain never changes. 통념 나왔고 버스에서 바로 반박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반박하는 부분이 주제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He explains. 자, 그가 설명하기로는 Well-being은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어쩌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어법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어법이 잘못된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여기 큰 빵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어법 신경 안 쓰고 말한 것 같아요. 원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법으로 출제 안 됩니다. 어법으로 애초에 틀렸어요. 알겠죠?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자, 웰빙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럼 행복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원래는 틀린 문장이지만. 자,
행복은 근본적으로 뭐랑 다르지 않다? than learning. 배우는 거랑 다르지 않대요. 뭐를? to play the cello니까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거랑 행복은 다르지 않대요.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ding. 자, 누군가가 웰딩의 기술을 연습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will get better at it. 이런 것도 은근히 잘 해석 못 하거든요. 이런 거. 자, 이거 해석하는 것 좀 알려줄게요. be good at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를 잘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be 대신에 내가 get으로 써볼게요. get good at. get은 뭐뭐 해지다거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를 잘 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잘하게 되다요. 잘하게 되다. 됐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끝을 비교급으로 써서 better로 써볼게요. good, better at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더 잘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됐어? 이거 뭐 굳이 다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get better at은 뭐야? 뭐뭐를 더 잘하게 되다. 별거 없죠? 이런 것도 해석 잘 못하더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뇌라고 나왔거든요. 뇌라는 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뇌가 변화 가능하다. 뭘 통해서? 규칙적 연습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행복이란 말을 했거든요. 얘들아, 행복이라는 거는 생각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즉 행복이라는 거는 사고와 관련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첼로 배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첼로라는 거 배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첼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요. 그러면은 행복도 뭡니까? 연습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됐어?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법을 연습한다면이라고 나왔잖아. 그걸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행복을 더 잘 느끼게 될 거라고요.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행복도 뭡니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규칙적 연습, 꾸준한 연습 비슷한 말이죠? 꾸준한이란 말은 참고로 본문에 없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는 꾸준한 뭐 이런 거죠. steady. 됐어요? 뭐 아니면 지속적인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constant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죠. 얘는 지속적인, 얘는 꾸준한. 됐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답니다. 행복도 연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연습으로.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것은 대절이래요.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너가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야. 너의 뇌를요. 뭐 하도록?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하도록요. 너의 뇌가 더 감사하게 되고 휴식을 취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By repeating experiences. repeating 나왔네 얘들아. 또 중요한 말 나왔죠.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지금 내가 규칙적 연습, 꾸준한 연습 이게 다 뭔데요? 반복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또 이어서 나온 거죠. 반복이야. 반복.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경험이야?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감사, 휴식,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내가 이 상황이 되면은 행복해. 이 상황이 되면 내가 감사함을 느껴. 이 상황이 되면 내가 편안해져.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라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됐어?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을 직접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뭐 이걸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어서 볼게요. Your brain, 너의 뇌는요, is shaped,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The thought,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 또 나왔죠, 얘들아. repeat, 또 나왔어. 네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반복. 꾸준한 연습, 규칙적 연습.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인가? 뒤에 더 있나? 뒤에 더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편이 나네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됐어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를 괴롭혔던 것 중 하나죠. 자, the more neurons fire. 자,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얘들아,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잖아. 신경세포가 점화된다는 건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세포가 왜 활성화될까요? 내가 사고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뭐 하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뭐에 의해서? repeated, 또 나왔어요. 반복되는 생각과 활동에 의해 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됐어? 그럴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그들은 더 빨리 발달하게 된답니다. 뭐로? neural pathways로요. neural pathways, 신경 경로래요. 신경 경로로 발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뇌에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대요. 여기가 말이 좀 어렵죠. 자, 설명 좀 해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면요, 이 변화를 한다는 건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습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 자, 여기서 변화라고 한번 해보죠. 변화.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세훈이가 로이쌤한테 혼날 때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좀 변태가 쓸 수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나한테 혼날 때마다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해. 그럼 잘 봐봐. 실제로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하다고 내가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의식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은 그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뉴런을 점화시키는 거라고요. 됐어?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뭐예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멍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뉴런이 점화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 횟수가 많아져. 내가 한두 번 갈궈서는 안 돼. 한 2,000번 갈궜어. 예시. 한 2,000번 정도 갈궜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소리만 지르면은 이제 세훈이는 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 습관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갈굴수록 이제 그 세훈이가 갈굼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해되지? 그럼 잘 봐봐. 이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뇌가 있어. 그럼 이쪽 영역이 습관화된 영역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이미 습관화가 된 거야. 즉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 됐어? 얘들아, 습관화가 됐다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게 습관 아니에요? 맞죠? 즉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근데 요 영역이 있어. 요 영역은 뭐냐면요, 이제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즉 로이쌤한테 갈굼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이제 만들 거야. 이쪽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됐어? 그러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이거를 활성화해. 얘를 계속 활성화를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얘가 이쪽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뉴럴 패스웨이로 발전하게 된다고. 이쪽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습관으로 만들려 하는 게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해돼? 그럼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야, 지속적인 변화라고 했잖아. 지속적인 변화가 뭔데요? 걔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됐어? 변화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게 뭔데? 습관이 된 거 아니야? 변화된 게 유지가 돼. 이게 습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 상황, 그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녀석을 계속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빨리 습관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습관이라는 걸 만들 때는요,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습관이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까먹어서고요. 두 번째는 귀찮아서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씩 해야지. 별거 아니잖아요.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됐어?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매번마다 그거를 안 까먹고 해. 팔굽혀펴기를 막 10개씩 해. 다음날 까먹을 뻔했는데 또 생각났어. 그래서 또 해. 이거를 한 2달 했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됐어요? 습관이 되는 거라고. 습관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죠? 이해되죠? 이제 내용? 오케이? 변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팔굽혀펴기 10개씩 하는 나의 변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행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내용 갑니다. or 아니면 in the words of Donald Hebb. 자, 이 Donald Hebb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볼게요. 함께 점화하는 뉴런은요, 함께 연결된답니다. 점화한다는 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활성화. 그러면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 그러니까 이제 의식 요거야,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됐어. 이걸 계속 신경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뭔다? 이게 함께 연결이 된답니다. 이거를 같이 연결시킨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앞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이것은 such an encouraging premise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such의 혁명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such는 그렇게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됐어?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것은 그렇게나 고무적인 전제이다. 됐어요? 즉, bottom line, 결론은요. 이건데요. We can intentionally create.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 습관을 여기다. 여기 빈칸 두고 싶다. 습관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규칙적, 꾸준한, 반복, 이게 다 뭔데요? 이거잖아, 이거. 습관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 For the brain to be happier. 자, for the brain, 의미상이 좋아요.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거 부사로 말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 아니었습니까? 의도적으로란 말이 나왔잖아. intentional이라고. 그럼 잘 봐봐. 내가 말장난 살짝 해볼게. 우리는 행복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결과 그 행복이 의도치 않게 발현돼요. 자, 이해 안 되는 얼굴들이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뭐를? 습관을요. 습관을 만들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신경 써야 습관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 그럼 습관이 됐을 때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쓸 필요 없잖아. 습관이 말 그대로 됐으니까. 됐어? 내가 이런 뭐 제스처를 취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이게 내가 신경 써서 나오는 제스처일까? 아니야.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야, 나도. 됐어?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 때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습관이 되고 나서는 의도치 않게 발현된다고요. 발휘된다고. 됐어? 이렇게 말장난 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의도성에 관련된 거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까지 가볼게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습관화되면 의도치 않게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반이어져 지금 이게. 이런 걸로 말장난 하는 거라고. 다 되셨으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필기할 거 하시고.
갈 길이 멀다. 갑시다. 이 4번. 자, 기지개 한 번씩 피고, 기지개 한번 피자. 자, 야 넘어가라, 조심해라. 자, 이게 또 24번이 또 어려워요. 지문이 또 어려워. 24번, 29, 30. 앞에서 봤던 세 지문보다 좀 더 어렵거든.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제목이 먼저 얘기를 해줄게. 24번 제목이 뭐냐면 현대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 이게 제목이야. 제목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현대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 이게 제목이거든. 말이 좀 어렵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보내줄 거니까. 자,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첫 문장 가볼게. In modern times. 자, 현대에는요. 사회는 되었대요. 더 다이나믹하게 됐대. 더 역동적으로 됐대요.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됐다? 이 말이 좀 애매하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보겠습니다. Social mobility. 자,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했대. To exercise. 운동 아니야 여기서.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a higher degree of choice.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했답니다. Regarding 뭐에 관해서요? 뭐에 관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해서냐? 그들의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종교에 관해서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뭔 말이야? 자, 설명해 줄게.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가 유동적이 됐대요. 유동적이 되면서 뭐가 됐냐면요. 선택의 풀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선택권이 증가하게 됐답니다. 됐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사회가 고정적이라고 할까? 거꾸로 말해볼게. 사회가 고정적이야. 본문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거죠. 즉 제한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 얘기하는 거거든. 사회가 고정적이다, 사회가 유동적이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 조선시대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회가 고정적인 사회였어요. 고정적인 사회. 왜? 사회가 전부 다 강제성을 두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반이야. 내가 상놈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못해요. 왜? 반상의 법도가 지긋하니까요. 그렇죠? 반상의 법도가 엄중하기 때문에 상놈과 양반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딴 거 있어요? 없잖아. 사회가 유동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고정적이라는 거는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니까 당연히 선택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럼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를 안 하면은 당연히 선택권이 올라가겠죠. 됐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뭐가 있는데? 직업, 결혼, 종교. 됐어?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음 내용 간다. This pose a challenge. 이것은 이의를 제기했대. 뭐에?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사회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했대요. 이게 또 뭔 말이야? 사회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이 뭔데요?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사회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했대요. 뭔 말일까? 얘들아, 전통적인이란 말이 나오면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 전통이라는 게 뭐야?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게 전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유동적일까 고정적일까? 고정적이죠.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사회가 원래 고정적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제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거야. 사회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은. 됐어?
근데 그 강제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뭐예요? 강제 안 해! 나 강요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됐어? 그 말 하는 거야. 연결되죠? 지금 이거랑? 됐지? 다음 내용 간다. It was less evident that 하고 나왔는데 대절 이하가 덜 분명해졌대요. 대절 이하가 뭔가? 원, 누군가가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commit to 하면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덜 분명해졌다고 했어요. 덜 명확해졌대요. 즉, 더 쉽게 말하면 역할에 전념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인 거야. 됐어? 이걸 다 합쳐서 해석하면요. 어떤 역할이야? One was born into인데 이거 그냥 편의상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was born이면 태어난 거잖아. into 뭐뭐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타고난으로 해석해라 그냥. 알겠지? 그럼 누군가가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덜 분명해졌다는 거야. 내가 애초부터 타고난 역할이 이거야. 그럼 난 이 역할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게 덜 분명해졌다고. 됐어? 내가 타고난 역할대로 살아가야 되는 고정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사회가 변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유동적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니까 덜 분명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뭐 할 때?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요. 대안책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 아니야. 이거 말고 딴 거 해도 돼. 대안이 생겼잖아. 그럼 대안이 생겼을 때는 뭐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정해진 역할에 전념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선택권이 넓어졌으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다음 간다.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요 문장 잘 해석해야 된다. 잘 봐.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통제의 증가래요. 삶의 선택의 통제권의 증가래. 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증가했어.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됐어? 선택 폭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선택 폭이 증가했다는 거는 not only more so죠.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됐대요. 좋은 말 나왔죠?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음 문장 볼게요.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그러니까 정체성이 문제가 됐대요. 이것도 뭔 말이야? 정체성. 얘들아,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양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쌍놈이랑 결혼했어. 옆집에 개똥이랑 결혼했어. 그러면은 이 상놈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는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양반이라고 해야 돼? 상놈이라고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에서 말하는 정체성은요. 타고난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타고난 특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의 원래 의미를 말하는 거야. 타고난 특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면은요.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잠깐 보시면 이 no longer랑 but에 이게 체크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원래 얘들아 not A but B라는 구문이 있거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소리죠. not 대신에 no longer 쓴 거야. 그냥 no longer A but B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더 이상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지? 그럼 다시 봐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정체성이야. 정체성. 됐어? 즉 정체성은 더 이상 거의 ready-made는 준비된 채로 만들어진 거죠. 직역하면. 그래서 주어지는 즉 더 쉽게 말하면 타고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 즉 정체성은 태어날 때 거의 주어지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다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됐어? 즉 무슨 말이냐?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라고 했죠. 이시. 정체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더 이상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게 됐다? 발견되는 무언가로 바뀌었대요. 발견된다는 건 뭘까요?
후천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후천적 특성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됐어? 선생님, 발견된 것이 왜 후천적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둘 다 화가라고 쳐봐. 그러면은 나에게 생긴 타고난 특성은 화가로서의 특성 아닐까? 이건 타고난 특성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삶을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는 그림에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뭔가 과학이나 수학에 좀 더 재밌고 이걸 내가 좀 더 잘해. 그럼 이거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발견된 거잖아. 이게 뭔데? 후천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저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어떠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공무원을 하셨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였냐? 한국사였어요. 한국사. 우리 어머니는요, 그 옛날에 삼성물산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는데 처녀 쪽에 그래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결혼하기 전까지 나 청바지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다 만들어줬거든. 청바지를 실제로. 이건 산 거예요. 네. 자, 우리 누나는 어떠냐? 제 누나가 있는데요. 우리 누나는 지금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그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샵. 용산에도 있고 직원만 30명 있습니다. 네. 겁나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문과,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나는 다 뭐야? 예체능 계열이죠. 나는 찐 이과였어요. 나만 돌연변이야. 나만 이상했어. 그림 전혀 소질 없어요. 뭐 예체능 전혀 소질 없어. 나는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그 지난주에 나보고 그림을 그려달래. 아빠 트랙터 그려줘 이러는 거야. 어? 아빠 트랙터 그려줘. 트랙터를 그리러. 트랙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트랙터 어떻게 생겼는데? 사진을 봤어. 내가 검색해갖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그렸어. 이렇게 뭐 대충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그렸거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빠 나도 트랙터 그렸어 해갖고 가져왔어. 걔가 그린 거랑 내가 그린 거랑 똑같아. 내 아들도 이렇게 그렸어. 내 아들내미 그림 실력이나 내 그림 실력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 지금 이래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아예 재능이 없어요. 그림에는요.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보면은 나는 리스펙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타고난 특성은 어찌 보면은 나는 문과 또는 예체능이거든요. 근데 나의 후천적인 특성은 그게 아니야. 나는 찐 이과였거든요. 옛날에는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이랬단 말이야. 우리 아들내미도 어떠냐? 우리 와이프는 심지어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와이프의 뇌를 물려받았다면 얘도 이과적 성향이 있어야겠죠. 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얘는 또 이게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이게. 아무튼간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뭐예요? 태어날 때 이제 대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다?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었다. 왜? 사회가 유동적으로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raditional war identities. 자, 전통적인 또 나왔어요.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랍니다. Prescrib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은요. Began to appear as masks. 마스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면이죠. 가면. 그렇죠? 그럼 가면으로서 나타나길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가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겉에다 쓰는 거죠. 얼굴에다가. 그래서 외부의 겉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직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이어서 볼게요. Impose on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여된 외부의 겉모습으로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소유과 관계대명사 후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가 was to be found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가 be to be pp로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가 be to be pp 할 때 이 투부정사를 뭐 우리가 be2용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딴 거 몰라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be to be pp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can처럼 해석하면 돼요. can처럼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뭐뭐 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뭐뭐 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럼 was to be found니까 발견될 수 있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진정한 자아가 발견될 수 있대요. Somewhere under this. 어딘가 저 아래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저 아래라는 게 뭐냐면요. 뭔가 내면 저 아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자,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 전통적 역할이 있어요. 너는 양반이니까 이래야 돼. 뭐 이런 전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그냥
사람들에게 부과된 외부의 겉모습으로서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는 사람들이래요. 즉,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화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 그러면은 나는 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아는 예를 들어서 과학자야. 전혀 다른 개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과학자라는 나의 진짜 어딘가 내면 깊이 있는 곳에서 나의 자아가 발견되는 사람인데, 됐어요? 근데 그런 나 자신에게 부과되는 겉모습은 뭡니까? 엄마 아빠 화가니까 너도 화가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뭐. 됐어요? 결국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사회적 유동성으로 이제 이 전통적인 사회가 이제 강요한 건 뭐였냐면은 엄마 아빠가 화가니까 너도 화가해야 돼. 그게 일단은 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겉모습, 이 외부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아가 실현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화가 안 할 건데? 나는 과학자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실현됨으로써 나는 이제 화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과학자를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유동적이니까. 근데 전통적인 사회 역할에서라면은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 자,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웠는데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제목이 현대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사회가 더 역동적이게 됐다라고 첫 문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뭔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강제하는 무언가가 있었었다고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을 살아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 걸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내 자아가 실현되면은 굳이 내가 그걸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된다는 거야. 왜? 사회가 유동적이니까. 이해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됐고요. 주제문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Social mobility increased. 그 문장이 주제로 되겠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요지예요. 요지.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 전통적 역할 정체성은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어져야 할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야?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그냥 가면 정도, 그냥 겉모습 정도로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죠. 가면이라고 했으니까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4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주제가 중요한 지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직독직해가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은요, 뭐 패러프레이징, 유의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만 잘하세요. 해석만 잘하면 땡입니다. 이 지문은요. 이 지문에서 변형으로 나올 만한 거 제 생각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말고 낼 게 없어요. 내용 일치 말고는. 자, 그래서 첫 문장이 그냥 주제예요. 뭔 내용인지 볼게요. 바로.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 우리의 식품 속의 미네랄에서의 감소는요, is the result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자, pesticide는 이제 살충제고요, fertilizer는 비료거든요. 그러면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의 결과랍니다. 자,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품 속 미네랄의 감소랍니다. 미네랄이라는 건 영양분의 한 종류죠. 그렇죠? 결국 식품 속에서 영양분이 왜 감소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다? 살충제, 비료의 사용이다. 이것 때문이란 거예요.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식품 속에서 그 이제 영양분이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뒷문장을 보면은 이제 대절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여기가 구문 분석이 살짝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봐드릴게요. 일단 대절이 여기 끝까지예요. 엄청 길죠. 지금 병렬 구조가 and prevent, 이 prevent가 얘랑 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얘랑 짝이 아니고요. 얘랑 짝이 아니고 이 대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 prevent는
얘랑 짝이에요. 얘랑 kill off랑 짝입니다. 됐어요? 이게 좀 잘못돼 있어갖고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수정 다 되셨으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kill off는 그냥 죽이다, 제거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를 제거하는 거냐?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in the soil.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이로운 박테리아랑 지렁이랑 뭐 벌레 이런 애들을 죽인대요. 뭐가? 살충제나 비료가. 이로운 애들을 죽이는 거야. 그럼 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어떤 녀석이냐? 이 대절이 또 꾸며주는 건데 이 대절이 얘네를 꾸며주는 거야. 얘네를. 이 대절이 뭐냐? create, 만들어낸대요.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니까 많은 필수적 영양분을 만들어낸대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에 많은 필수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토양에 살고 있는 이로운 박테리아와 지렁이와 벌레를 죽여버리는 그런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래요. 또 어떤 살충제와 비료냐? and prevent, 막아버린대. 뭘 막아버려?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the plant니까 uptake는 흡수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식물로의 영양분의 흡수를 막아버린대. 그럼 영양분의 흡수를 막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영양분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살충제와 비료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걸 사용하니까 식품 속에 미네랄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살충제 비료에 대해서 또 헷갈릴까봐 좀 정리해서 좀 써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로운 박테리아 그리고 생물이라고 할게요. 생물을 제거해버린다. 됐어?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식물로의 영양분 흡수를 막아버린다. 흡수 차단. 됐어? 뭐가? 얘네가 살충제와 비료가 이로운 박테리아 생물을 없애버리고 식물로의 영양분 흡수를 차단해버린대요. 근데 그거를 사용해. 그럼 당연히 미네랄 감소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됐어요? 영양분 감소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됐죠? 만약에 요지로서 말한다면은 이 필자는 뭐라고 말할 거야?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영양분 깎이니까 이런 거 쓰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요지가 되겠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의 전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글은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갑니다.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그러면 질소와 포타슘으로 그 작물에다가 비료를 주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예요. Has led to declines. 감소로 이어져 왔답니다. 어떤 감소로? 마그네슘, 아연, 철 그리고 요오드. 요새 요오드라고 안 한다고 하면서요. 아이오딘이라고 한다면서. 미안해. 자 아이오딘이라 할게요. 넘어갈게. 옛날에 요새도 막 아밀레이스 이런다면서요? 아밀라제라고 안 배우고. 네. 이상해졌어. 그 무슨 뭐 맛의 종류도 뭐 이상 뭐 감칠맛인가 뭔가 막 이상한 거 생겼다고 뭐. 내 와이프가 과학 선생님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막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자 어찌됐습니까? 자 이런 거에 감소로 이어져 왔대요. 비료를 주는 게 주어로 나왔네? 그럼 안 좋은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비료 주는 거 안 좋잖아. 그치? 비료를 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감소로 이어져 왔다고.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 has been an average about a 30% decline. 자 평균적으로 there has been, there 비동사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has been이니까 있어 왔다. 그치? 자 평균적으로 있어 왔대요. 약 30%의 감소가 있었대요. 뭐에 있어서?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서요. 밀에. 그러니까 그 밀가루의 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에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서 평균 약 30%의 감소가 있어 왔답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겠죠 뭐. 이것 때문에. 이어서 This is partly due to potassium being a blocker. 여기서 being이라는 게 얘들아 잠깐 보면은 이 due to가 전치사거든. 그럼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being을 쓴 거예요. 동명사를 쓴 거야. 그럼 얘를 동사라고 쳐볼게요. 실제로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이 포타슘을 주어예요. 얘가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이 블러커가 보어가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럼 해석할 때는
포타슘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because로 쓰면은 만약 because로 쓴다면 potassium is a blocker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전치사니까 명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명사 being을 쓴 거고요. 되니? 뭐 어법은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해석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포타슘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대한 방해물이냐? 마그네슘 흡수에 대해서요. 바이프렌체 식물에 의한. 그러니까 식물에 의한 그 마그네슘 흡수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뭐가요? 요게요. 앞 내용을 보자면, 뒷 내용을 보자면,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자, 그러면 토양에 더 낮은 마그네슘 수치가, 그러니까 땅에 이 토양 자체에 마그네슘 수치가 낮죠. 그러면 이건 또한 뭘 발생한답니다. 발생하게 된대요. with acidic soils. 그러니까 산성 토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산성 토양.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그네슘 뭐 어쩌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마그네슘 흡수가 돼야만 영양분이 잘 이제 전달이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토양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있고 여기다 식물을 이렇게 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토양 자체 땅이 좋아야 이 식물로 가는 뭐 영양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첫 문장 여기 for example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그네슘 함량에서 전체적인 감소가 있었대요. 이 식물에서 이게 밀이야 밀에서 마그네슘 여기서 처음에는 미네랄 감소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미네랄이라는 걸 그냥 대표적으로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양분. 그래서 미네랄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그네슘 감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마그네슘이 왜 떨어졌냐고요?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에 방해가 된답니다. 뭐가? 포타슘이라는 게. 근데 이 포타슘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데요? 포타슘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질소와 포타슘으로 비료를 준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비료 성분에 포타슘이 있는 거야. 포타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포타슘 때문에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 식물에 마그네슘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비료를 주니까요. 됐어? 그리고 비료뿐만 아니라 그냥 토양 자체에도 마그네슘이 낮은 경우도 많대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산성 토양에서 그렇대. 산성 토양에서. 그리고 그 지구상의 농지의 약 70%가 현재 산성이랍니다. 산성. 됐어? 즉 무슨 말이야? 비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토양을 산성으로 만드는 거고 그 산성화된 토양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는 거죠.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지니까요. 이해돼요? 그럼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니까 당연히 전달량도 적어. 그러니까 밀의 마그네슘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이해되냐? 따라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토양의 전반적 특성은요 결정짓는답니다.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s 식물 속의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한대요. 축적 그냥 함량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토양이 지금 산성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마그네슘이 깎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식물의 그 미네랄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토양이 좋아. 마그네슘이 많은 그런 토양이야. 그러면은 전달이 잘 되니까 미네랄 함량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산성이야. 마그네슘이 깎여. 그럼 잘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식물에도 그 미네랄의 축적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됐어? Indeed, 실제로 nowadays, 오늘날 우리의 토양은요 is less healthy, 덜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산성 농지가 되게 많다고 했으니까. And 그리고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미리 답을 써줄게. 부분 해석 테스트에서 이거 낼 거거든. 미리 답을 써주는 거야. 이 밑줄 친 부분은 이제 별표, 내가 또 괄호하고 별표 해놓고 얘가 가리키는 바 정확하게 쓸 거. 이런 거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그치? 그걸 답을 써주는 거야. 식물들 또한 덜 건강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여기서 so 있잖아. 이 so가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less healthy예요. 이 are는요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예요. 됐어?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로 받는 대동사예요. 대동사. 이 are가 대동사.
그러니까 식물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거든요. 식물 또한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게 뭔데요? 덜 건강하다. 됐어? 어떤 식물?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 여기서 그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토양이겠죠. 됐어요? 그 토양은 어떤 토양이에요? 산성화된 토양이겠죠. 됐어요? acidified 된 그런 토양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식품 속 미네랄이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식품 속 미네랄이 감소가 되느냐? 왜 감소가 된다? 이 미를 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었잖아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비료가 산성화를 만들고요. 토지를요. 산성화된 토지는 마그네슘의 함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마그네슘 함량이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식물에게 전달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마그네슘 그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미네랄과 마그네슘 간의 관계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죄송해요. 식물 관련된 거라서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마그네슘이 많이 전달되어야만 미네랄 함량이 높아지나 보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마지막 문장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그 영양분 전달량이 줄어드니까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해지죠. 살충제나 비료의 사용 때문에. 근데 토양이 덜 건강하니까 당연히 그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도 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나요? 자, 29번까지 봤고 30번을 오늘 해야 여러분이 좀 수월할 텐데 표정들이 안 좋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5, 6, 5를 하던가 어쨌든 하루는 6지문을 해야 돼요. 무조건 6지문은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일에는 연장 수업이 안 돼요. 금요일에는 원래 우리 금요일날 저기 8시 반에 수업 끝나잖아. 근데 8시 반에 제가 보강이 있어요. 또 니네만 보강을 잡은 게 아니죠. 당연히 모든 주요코를 다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어떻게든 수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이 진도를요. 그러려면 월수에 고생을 해야 돼요. 월수에. 수요일날 6지문을 할지 오늘 6지문을 할지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어떻게 할래? 오늘요. 수요일이요. 오늘요. 오늘. 수요일날 고생하겠다? 네. 왜? 미래시가 어떻게든 하겠죠. 미래시가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저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한 가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20번 때 초반 지문만 했잖아요. 20번 때 지문만 했잖아. 지금 너네도 알겠지만 당연히 30번 때 지문이 어렵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요. 금요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5지문 했어. 수요일날 6개 했어. 그럼 금요일날 5개를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16지문 끝나잖아. 근데 금요일날 5개를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해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날 보강을 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다수결로 할까? 오늘 30번을 하겠다. 손. 쌤, 오늘 이거 하고 가면 그 남아서 내일 푸는 거랑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다 오가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야. 뭐는. 아니 왜 시켜? 왜? 아니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건데. 알았어. 그럼 다수결에 따라서 수요일날 고생할게요. 알았어. 여기까지 하죠. 자, 수요일날 한 7지문 할 각오로 오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밀린 숙제는 다 해야 된다. 네. 알았지? 그리고 결과 좀 보자. 단어가 뭐 화려하구만. 그때 내가 잠깐만 있자. 저기 뭐냐. 그냥 그 셀프 테스트지 다 줄 테니까 그거 해오세요. 알겠죠?